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7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판매된 수입차 4대 중에 한 대꼴인데요. 안 오른 게 없이 죄다 올랐다고 한숨 쉬는 이 한켠에선 억대 수입차가 불티나게 팔리는 현실. 새해엔 이 간극이 좀 작아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의 체감 기온 영하 26도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과 인천이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 부산 영하 5도, 광주 영하 7도 등 체감상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에 제주 항공편이 전편 결항되면서 4만여 명의 발길이 묶였고 전국 곳곳에 동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낮 12시 반쯤 법무부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의 생체 반응이 없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했지만 현재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화는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했지만 출소 후 거주지 일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6년 동안 비어있던 북한 인권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 국무부 인권국 과장을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줄리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16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목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나 떨고 있니? 시베리아 한파의 전국 꽁꽁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저처럼 출근한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네. 바로 오늘 전국 기온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 영하 26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영하 20도 실화냐, 시베리아 아니냐 이런 이야기 절로 나오는데 서울역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대구에서 갔다가 올라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패딩도 안 가져가고 그냥 얇은 이런 옷 입고 갔었는데 올라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막 덜덜 떨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날씨는 많이 춥고 공기가 차가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공기가 맑아가지고 나와서 그래도 다닐 만한 날씨인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마지막을 추운 날씨지만 잘 보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어휴. 합니다. 네, 아침 기온보단 조금 올랐지만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 두 자릿수 영하권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정말 최강한파라고 하는데 뭐 어떤 기사 제목은 시베리아 한복판이 뭐 여기에 뭐 이런 제목으로 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운데 피해가 없을까요?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고향을 찾거나 혹은 여행으로 이 제주도 찾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항공편이 전편 결항되면서 큰 피해가 아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 공항에 400편이 넘는 항공기가 모두 저렇게 멈춰섰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승객 약 4만여 명이 지금 제주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한파와 대설, 강풍, 이 특보라는 특보는 모두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길뿐 아니라 이 뱃길도 모두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내일부터 항공편 이 추가 편성을 통해서 귀경객 수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제주도도 이 폭설에 25일 내일 출근 시간대에 노선 버스를 증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피해 상황은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등 이 수도권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이 소방재난본부로 해서 이 한파 관련 신고가 계속 더해지는 중이고요. 네. 이 고드름 제거 요청, 또 이제 수도권 동파 등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은 또 이 올 겨울 처음으로 이 동파 이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도 오. 했습니다. 이 동파 관련 가장 높은 단계 예보로 이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미만인 날씨가 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되거든요. 네. 이 서울시 이에 맞춰서 역시 이 심각 단계의 발령에 맞춰 이 24시간 동안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네. 이 행안부 역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면서 이 대설, 이 한파 대비 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춥다 이렇게 추운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날은 정말 그야말로 집에 있는 게 상책이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추운데 난방비가 또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추운 분들이 더 추울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거의 배 가까이 올랐던 네. 것 같더라고요. LNG 가격이 지금 수입 가격이 꽤 오르면서 지금 난방 가격이 뭐 거의 배 이상 올라서 특히 이제 이렇게 추우면 결국 이제 취약계층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대피 시설에 이제 가 있는데 아무래도 추우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호를 못 받으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깥 기온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한데 지금 뭐 일단 집에 난방을 하더라도 네. 썩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네. 난방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단열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옥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동파 지금 사진 나옵니다만은 지금 수도 동파 사고도 지금 잇따르고 있고 네. 난방비도 지금 너무 올라서 이 추운 날씨에도 사실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이 이런 부분들은 좀 긴급해서 네. 이 사고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동파,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 뭐 어디가 얼고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이 취약계층은 추워서 이 겨울을 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강재묵 기자, 사실 어제까지는 기온이 영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겁니까? 네, 이번 한파 이 러시아 이 시베리아 상공에 쌓인 찬 공기가 이 두기 터지듯이 한 번에 몰려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시베리아 5km 상공으로 이 영하 50도 이하의 대기가 이 자리에 잡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공기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이고. 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네. 이 특히 이 한반도 서북 쪽부터 이 동남 쪽으로 관통하면서 이 막혀있던 이 찬 공기가 이 한 번에 쏟아졌기 때문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베리아 북풍의 영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네,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도 매선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국의 북극이라고 불리는 헤이룽 장성의 한 도시는 네.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맹추위가 3일 연속 이어져서 이 실내에서도 동상에 걸릴 수 있을 와. 정도로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1m에 가까운 이 적설량이 예상이 되어서 네. 일본 기상청은 이게 10년 만에 오는 한파의 적설이다 하면서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좀 약간 좀 전에 나간 영상은 러시아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국수를 들었는데 이 든 채로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추우면 겨울왕국이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 지금 이런 상황 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강재묵 기자? 네, 여러 얘기들이 좀 기사마다 확인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상청에 저희가 직접 문의한 내용부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고도 약 5km 상공에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북서쪽으로부터 강하게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중부지방 영하 15도 이하, 남부지방 영하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가량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당분간 낮에도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즉 내일부터 이 최강 한파, 이 영하 15도 수준은 벗어나겠지만 네.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 유지되는 만큼 이 당분간 또 이 주말까지는 이 추위에 좀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위에 좀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가 또 바로 준비를 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이 제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직접 떡국 끓였다.
오늘부터 업무 복귀입니다. 네. 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이 설 명절이죠. 그렇겠네요. 네, 윤 대통령 부부 이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대통령 내외 새해 인사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 내외 이 설 당일 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 조용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이 함께 관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경호 인력을 제외한 관저 직원들 모두에게 이 각자 가족과 명절을 세게끔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이 관저 직원들이 모두를 쉬게끔 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이 생각지 못한 휴가를 받은 직원들 역시 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한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휴가가 달콤한 것은 누구나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원 즉 이 조리사까지도 이 휴가에 간 만큼 이 윤 대통령이 직접 떡국을 끓여 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떡국 이 대표적인 음식 포함해서 떡국뿐 아니라 이 어묵탕 또 달걀말이 등 이 설날 음식을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의 요리 사랑은 그동안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성렬이 형네 밥집이다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직접 네.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하고 이 시민을 손님으로 불러서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 쓰시던 주방에서 이 정도 하신 거면 혹시 그 요리하시면서 MSG는 MSG 라면 먹을 때는 다 먹는 건데 MSG가 들어가면 자꾸 졸려가지고. 설에 떡국은 드셨어요? 아니요, 저 22년도에 떡국을 한 번도 안 먹어. 그래요? 네. 그럼 미역 떡국을 해드릴까? 처음 들어요. 스태프도 드셔야 될 거 아니야? 네, 방금 영상으로 만나신 모습, 이 밥집을 찾아온 이 자영업자 손님에게 네. 손수 달걀말이를 만들어주고 이 훈련 때문에 생일마다 미역국을 먹은 적이 없다는 이 봅슬레이 선수에게 직접 미역떡국을 끓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리가 취미다, 요리 부심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도 나는 밥을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밥은 내가 다 차려주겠다, 어.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거의 모든 남성들이 하겠죠. 근데 결혼해서 이 약속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설 당일 직접 윤 대통령이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접 떡국도 끓인 윤 대통령 오늘은 업무 복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복귀했는데요. 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오늘은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이 순방 성과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순방 결과로 얻어낸 300억 달러, 약 37조 원에 달하는 이 규모 투자 약속에 따른 이 후속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고요. 네. 또 이 국내 현황에도 집중 중인데 특히 저희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한파 상황에 대한 이 정부 네. 대응 체계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전했었습니다.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역대 이렇게 큰 규모가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좀 큰 성과인데 근데 강재묵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대 좀 안착하는 네.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안착하는 듯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란히 소폭 하락하는 등 잠시 또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1월 1주차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주차에 이어 3주차까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통상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떨어진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UAE에 적은 이란,
이 발언이 논란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이게 정치 갈등으로도 비화가 되면서 이번 순방 성과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실수를 실언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존경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 당권 출마 의지를 내비친 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 대통령 갈등 관계 네.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설 연휴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설 이후에 어떤 민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선수는 네. 경기 중에 전광판 보지 않는다, 스코어 보지 않는다고 아, 예전에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크게 뭐 일일비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조금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네. 다만 아쉬운 거는 네. 이 지금 이 요인들이 다 대통령이 약간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란과의 이런 갈등도 사실 대통령 발언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 집안 싸움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태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기인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런 네.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돌발적으로 지지율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노동연금 교육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그때부터는 좀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할 텐데 다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발언에 항상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좀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올라가려면 발목 잡고 이게 일종의 징크스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강하게 조금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인한 리스크가 이 좀 더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 뭐 연금 개혁, 뭐 교육 개혁 등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약간 양쪽의 얘기를 다 좀 주셨습니다. 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희가 지금 약간 소폭 하락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좀 존재감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순방 과정 중에 김 여사의 단독 행보 역시 더러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아크 부대 여군을 직접 이렇게 단독으로 방문을 하거나 네.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UAE 일정에서도 이 만수르 부총리와 친분을 쌓고 또 이제 국모로 불리는 이 파티마 여사와 만나는 등의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이어져서 이 앞으로 행보 또 김 여사의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여기에 이 탁현민 전 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이 제1부속실이 이 김 여사의 일정을 맡는 것이 이 기형적인 구조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출연한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사님은 사실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하거나 위임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사님의 일정들이나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해주는 비서관실이 꼭 필요하고 그 비서관실들이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구조였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밖에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부여받지 않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다가는 결국은 그 화살과 책임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네, 이 영부인 일정을 관리하는 이 공식 조직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건데요. 네. 이 즉 넓어질 행보에 따른 이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뭐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초반부터 있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약간 좀 구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순항하고 있거든요. 비 안 올 때 사실 지붕을 고쳐야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의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이제 공약으로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의 직원 한 두세 명이 이 대통령 이제 영부인의 김 여사의 어떤 행보를 다 어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제 현재처럼 부속실에서 거기서 업무 분장만 따로 하느냐 이 네.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뭐 수석이라든지 아마 이제 저는 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네. 일정 정도의 어떤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마 당분간은 개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체제가 들어가면서 대통령실도 그동안의 어떤 평가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비서관실이 이제 몇 개 비서관 필요한 비서관들이 이제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좀 종합적인 계기가 있을 때 부속실 문제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좀 개편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제2부속실이 또 신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김기현의 연포탕 대 안철수의 떡국. 나경원 내일 출사표입니다. 네. 후보 등록 기한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오늘 낮 12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여의도, 네. 그리 멀지 않은 두 개의 식당에서 각각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먼저 연대와 포용을 강조한 김기현 의원 기자들에게 실제로 연포탕을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식사 메뉴는 연포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도 외인으로 더 넓히기 위한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정통성 뿌리를 잘 지키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 네, 김기현 의원 연포탕을 먹는 동안 이 여의도 근처 안철수 의원은 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 현장 역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탈북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도 회피를 했었던 그런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이렇게 탈북 주민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이 안보 이슈를 통해서 보수 민심을 조금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뿐 아니라 이 연휴 내내 신경전 이어왔는데요. 네. 이 김 의원은 이 설 연휴 기간 이 대세론을 굳히려는 행보가 좀 바빴습니다. 이 설 연휴 첫날 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일대로 민심 정치에 나섰고요. 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당권 주자뿐 아니라 이 민주당 이 대표를 이 겨냥하는 듯한 행보 이어갔는데요. 이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김기현이가 우리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김기현에 대한 그 지지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네네네. 정말로 어이없게도 지금도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가진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나쁜 그런 의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김기현 아닌가. 또 유튜브 채널로 출연해 이재명은 흑수저 출신이다. 우리도 흑수저 출신인 내가 이 당대표가 되어야 이 상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며 이 본인이 이재명 킬러다라는 이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권 주자에 대한 그 견제 역시도 있었는데요. 이 어떤 분은 당을 바꾸기도 하고 이 어떤 분은 당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합쳤다가도 한다라고 얘기하며 네. 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과거 행보를 경향하는 듯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에 안철수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네. 조금 전 오찬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서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진흙탕을 외치니 당황스럽다. 김장연대 한다고 하고 김치 냉장고를 산다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바꿨다 이러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이 김기현 의원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 공세에 나섰었는데요. 과거 영상 보고 오시죠.
무슨 김치간, 김장년대, 뭐라고 하더라, 연포탕. 연포탕. 예. 이런 말장난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다. 당내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와 함께 정작 안 의원 본인은 윤심잡기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외교 평가 기준은 국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UAE 300억 달러 유치한 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원전과 청정에너지 추가 협력까지도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큰 그런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그런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 외교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 행보가 굉장히 지금 약간 광폭입니다. 일단 안쪽으로는 연포탕을 얘기를 하면서 외부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를 얘기를 하고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또 윤심, 나도 윤심에서 나와 난 반윤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호소를 하는 약간 전략 아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김기현 의원 지금 보니까 강재묵 기자, 최근엔 대구까지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인데요. 이 연휴를 앞둔 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홍 시장은 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 당내 통합을 이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오늘 김기현 의원 역시도 이 직접 둘 사이 만남을 언급했는데요. 네. 이 홍준표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이 홍 시장이 당의 뿌리를 같이 해온 만큼 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연일 나 전 의원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죠.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이 보다 강도 높은 견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19일 이후인 어제 역시도 이 수양버들 리더십보다는 이 굳건한 리더십을 바란다며 또 나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비판 이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 내에서 20대 남성 유권자 이 이대남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이 홍 시장을 만나고 온 김기현 의원,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책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쟁 국면으로 이 사회를 이끌려는 윤 정부 의도에 반영한 이 위험한 행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다. 이렇게 네. 비판에 나섰고 이 야당뿐 아니라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자신은 이 이대남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네. 선을 긋고 나선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은 나는 이거 이대남을 의식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대남 겨냥일까요, 아닐까요? 굳이 꼭 이대남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군사 교육이나 여성도 민방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층에 한 네. 40대까지도 굉장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론이죠. 여성들은 군대 안 가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성들한테. 네. 다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사 기본 훈련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의원이. 네. 이미 그런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군사 교육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도 김기현 의원이 지금 안 간 지 한 30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 훈련 가면 뭘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내실화부터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려면은. 진짜 그럼 제대로 CPR 하고 이런 것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툭툭 던지고 이런 식으로 표 얻으려고 하시는 거는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연대 포용 탕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지들은 다 공격적인, 공세적인 메시지인데 네. 말로만 연대 포용 탕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구호에 맞는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언밸런스하다. 김기현 의원의 그게. 그러니까 1위 주자가 돼서 굳히기를 하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메시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뭐 충분히 알고 진정성이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좀 구체적인 이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 이제 오늘 저희 프레스룸 보시면서 아니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하고 안철수 얘기만 하는 거야. 설 연휴 전까지 이 사람 얘기 주구장창 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나경원 전 의원 연휴 동안 저희 지난 금요일에 저희 프레스룸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네, 지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저녁에 지금 저렇게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지금 그 이후에 뭔가 좀 더 진전이 있었을까요? 네, 연휴 기간 내내 나 전 의원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네. 이 새해 인사 짤막하게 SNS에 올리기만 했는데요. 오늘 입장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 보도가 나왔지만 이 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나경원 전 의원 내일 오전 11시에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나 전 의원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인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 2002년도 당시 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특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 전 의원의 행복이 알려지자 김기현 의원도 오늘 나도 이회창에게 전화나 연락을 드려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은근한 경쟁 구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회창 전 총재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내일 입장 발표 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소신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정계 입문을 이회창 당시 총재 특보로 정계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의 어떤 출발점에 있는 사람 그걸 만났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의 어떤 여정들을 쭉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 출발, 즉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또 특히 내일 이제 중앙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보면 네. 일단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 같고, 현재 이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 메시지를 할 때 네. 그때 아마 이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이제 순서였는데 그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출마 쪽으로 거의 마음이 굳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저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출마를 생각하고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주변에 우군들이 상당히 없고 네. 또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결선 투표가 있는데 만약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갈 경우에 어떤 정치적 득실을 어떻게 따질 건지 등등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우리가 보통 장고 끝에 악수가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뭔가 어떤 결단이 될지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 1위에 이어 2위 자리까지 내주는 상황에 몰린 건데요. 네. 이 연휴를 앞두고 이 실시된 조사에서 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이 3위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에 이어 이 15%의 나 전 의원이 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1위인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보다는 이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지는 수치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조사에서도 이 같은 순위 배치를 보이면서 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듯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2위가 아니라 이제 3위입니다. 요거는 약간 나 전 의원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요? 근데 뭐 아직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네. 3위가 아니니까 지금 2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선 투표제로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반윤이다, 제2의 유승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그게 네. 아니라 내가 네. 왜 당대표가 돼, 내가 왜 보수해, 적임잔지를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가 새롭게 나오면은 반등의 계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의 말씀에 이 약간
바닥이다. 나경원 전 의원 지금이 바닥이니 올라갈 길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네 번째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세배 금지 압수수색 우려, 이 비명계 움직임도입니다. 네. 이 최대 명절 설인사,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빠질 수 없죠. 이 유튜브를 통해 이 연휴 중 국민에게 인사와 안부를 건넸습니다. 이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이 내용 함께 담았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훈풍이 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세배하러 가도 사무실 친구들이 세배 금지입니다. 세뱃돈 받으러 오고 세뱃돈 때문에 기부행위로 네, 소위 비하인드 영상이라고 하는 이 뒷모습 공개까지 좀 같이 보셨죠? 네. 이 보고 오신 것처럼 이 최근 이 검찰 소환을 겨냥하는 듯한 이 세배하면 안 된다는 이 뼈 있는 농담이 영상에 같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넨 이재명 대표, 이 권리당원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면서 이 내부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연휴 기간 별다른 공식 일정은 없었고 이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 변호인단과 이 회의를 열고 있다 이런 소식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일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이 철험회와 오찬 모임을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 철험회 오찬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실이 아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상적인 자리다라고 이 사법 리스크와 연관성에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오늘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나 이재명 당 대표에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는 참 못됐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도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 조작, 기획수사로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 연휴에까지 간담회를 열어 이 소환 일정 관련된 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듣고 오셨지만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횟수를 둘러싼 이 잡음에 이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밝혔죠. 이 방대한 내용을 이유로 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검찰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 쪼개기 수사를 통해 이 망신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27일과 나눠 출석한다는 등의 얘기에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민생 행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철험회를 만나기도 하고요. 뭐 권리당원들한테 일일이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행보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일단 당 내부를 일단 좀 단합시키고 네. 또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제 좀 뭉치게 하는 근데 아마 거의 뭐 전력을 투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지난번 성남 FC 사건 수사할 때 그때 검찰에 동행했던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숫자를 놓고 보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입니다. 거기에 40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친명계 내부에서도 혼자 가서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 지금 비명계가 최근에 민주당의 길인가요? 모임을 지금 또 구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연구 모임이라는 게 결국 이게 이제 개파로 진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두 번의 소환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어떤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뭔가 좀 잡아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의원들이 이번에 설날 내려가면서 의정 보고서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때 되면 이게 설날이나 의정 보고서에 보면
아무래도 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또 여당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네.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게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썩 듣기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사진을 찍은 그걸 다루는 의원들이 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당 내부의 어떤 충성도나 이런 그 결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사법 어떤 리스크를 좀 넘으려고 하는 것에서 철험회하고 이 성년을 끝나자마자 내일 만난다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좀 이 원심력을 좀 작용해서 안팎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좀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이재명 대표 우리가 친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른바 비명계. 비명계도 좀 새 분리기에 좀 나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명계 의원인 30여 명이 오는 31일 이 민주당의 길을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미리 지난달에 발족했던 이 친문 포럼 이 사이제에 이어 이 세력화의 시동을 거는 모습인 건데요. 이 김종민, 이원욱 의원 포함해 이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향후 행보를 고민하는 이 토론 모임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당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주로 이런 당원 민주주의나 대의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되게 보면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처럼 이제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네, 방금 들으신 1,000원 당원이다라는 표현, 이 월 1,000원 이상의 이 당비를 내면 이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잖아요. 네. 1,000원 권리 당원을 의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 개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어마어마한 팬덤이 결합되면서 의원들이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며 친명계에 날을 세웠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징계나 탈당을 요청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청원인은 당신들이 있는 민주당에 단 1원도 내고 싶지 않다. 저 3명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며 분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청원에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누른 상태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1,000원 당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또 내홍이 친명, 비명계 내홍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1,000원 당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진보당,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가졌던 진성 당원이 아니라 네. 사실상의 이제 당원 비만 내면은 모든 당원으로 이제 인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양당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양당의 공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당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투적으로 뭔가 팬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 소비자 운동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 내가 소비자다, 주권자다 그래서 보이콧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당원 활동을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1,000원 당원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해요. 그걸 좀 어떤 식으로든 유감을 표명하고 당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 자격들을 정돈을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 민주주의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비명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 친문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친문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모인 거를 저희 친문계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었는데 이 연휴 동안 저희 MBN에 나온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가장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어떤 해석이나 비평보다도.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던 기억. 양산에서 두 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걸 보면 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님의 뭐 케미랄까요? 혹은 관계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뭐 양산으로 초대도 했고 넥타이도 줬고 라고 굉장히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 또 그 앞에서는 제가 제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약간 또 자락을 깔기도 하고. 이현종 위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딱 거기까지 넥타이를 거기까지? 주고 뭐 전화한 아. 거기까지. 그 이상은 뭐 발전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서로 간에 이 앙금들이 많죠. 지난 2017년 경선 과정에서도 좀 앙금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조금의 어떤 앙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됐을 때 초청했을 때 그때 자리 배치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대통령과 당의 후보가 원탁에 비슷하게 이렇게 앉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앉고 옆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앉고 바로 건너편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보면 그동안에 조금의 어떤 대통령이 흔쾌하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뭔가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친문의 이 모임 결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일정 정도 좀 뭔가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고 네. 할 정도로 어떻게 싹 어떤 그 결합도가 높은 관계는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종 의원님은 넥타이 양산 초대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쭉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명 친명 간의 갈등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설 연휴 기간 사건 사고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LA 설의 총기 난사 70대 단독 범행입니다. 네, 설 연휴 현지 시각 지난 21일이죠. 미국 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범인은 중국계 72세 노인 휴켄 트렌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습니다. 42발의 총알을 발사해 현재까지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경찰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A male Asian suspect walked into a dance hall. And he walked in there with a firearm. SWAT team approached and cleared the van and determined the suspect sustained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and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I saw her on Saturday a couple hours before she went to dance, and it was good to see her that one last time. She was already done dancing and about to leave, and she got into her car and unfortunately, didn't go far. But I'm very sad for the victims. It's crazy.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e country. There's a lot of sick people. 네, 유가족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네, 이 장소는 이 30년이 넘은 댄스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동양계 이주민들이 모였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음력설을 맞이해서 교습소에서 중장년 중국인들이 함께 춤을 추는 네. 명절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60, 70대 중장년 노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교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공관이나 이 지역 한인회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LA 당국과의 협조하에 이 추가적인 현장 파악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상황만도 굉장히 지금 큽니다. 지금 무려 11명이나 숨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근데 여기서 사실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흰색 밴을 타고 현장에서 도망친 이 남성, 네. 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서도 총기 난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막아서면서 이 추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 있었던 20대 남성 이야기 듣고 오시죠. Around and saw that there was an Asian man holding a gun. My first thoughts was I was going to die here. Point the gun at him, intimidate him, shout at him and say, "Get the hell out of here. I'll shoot. Get away. Go."
네, 이 범인은 도주해서 인근 쇼핑몰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뭐 한두 명이 숨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범행을 대체 왜 저지른 걸까요, 강재묵 기자? 네, 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수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범행 용의자 이 휴 켄트렌이 이 일부 피해자를 이 겨냥해서 총을 발사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증오 범죄보다는 이 원한을 이유로 하는 이 개인 불화 등 가능성이 언급되고도 있는데요. 네. 이 해당 남성은 이 사건이 발생한 댄스 교습소의 이 10년 전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인들의 이 발언이 이 수사 과정 중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로 이 댄스홀 강사들이 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거나 이 교습소 측과의 마찰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행사에서 열린 행사에 이 헤어진 이혼한 전 부인만 초대한 것에 격분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지인들의 설명을 기반으로 한 이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 남성이 쏜 이 총을 맞은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게 또 협박 전화였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이 전화를 그러면은 저 남성 용의자가 전화를 한 걸까요? 네, 일단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신원 미상의 남성이었다라고만 전해졌는데 이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네. 그곳에 가서 내가 일을 끝마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 전화가 정말 끔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저 지역은 사실 우리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안전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